안녕하세요, 쌍수리입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탄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침 흘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며 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자전거에 진심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정말 이 바닥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랑 자덕들을 꽤 많이 만나볼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원경이 누나 같은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라던가, 동호인 최강자로 살고 있는 중원이 형, 미소 누나, 아라 누나, 그냥 대충 자전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만한 전설적인 인물들과 친한 형 누나 사이로 지내면서 그들을 좀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처럼 잘 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전거를 재밌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한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그런 과정들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다 보니까 저한테 자전거를 알려달라는 지인들이 꽤 있었어요. 자전거를 알려둔 사람들은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러닝 혜영, 이제 우리 혜영이가 되겠는데, 물론 원래도 다양한 운동을 좀 좋아하는 친구지만 가끔 보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을 때가 꽤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장비나 좀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혜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라이딩, 이를테면 듀에슬론, 그란폰도, 브롬핑 같은 이런 게임으로 치자면 마법사를 키우는데 한 가지 속성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불 계열, 얼음 계열, 전기 계열 같은 마법사라는 직업군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속성을 전부 다 시도해보는 이런 자전거를 타는 행위 자체를 좀 즐기고, 본인이 질리지 않게끔 자전거에 다양한 변화를 줘가며 타는 사람들이 확실히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두 번째는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날씨가 좋지 않아 보이거나 사람이 많아 보이는 날에는 자전거보다 러닝이나 등산 같은 다른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자꾸 자전거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근육들의 성장이 더뎌지기도 하고요. 좀 많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게다가 어지간한 취미들은 자전거보다 지속시간이 짧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내성도 굉장히 무뎌지는데, 이를테면 누군가가 자전거 4시간만 타자고 했을 때 일반인이라면 야, 4시간을 어떻게 타? 라고 하겠지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4시간은 그냥 적당한 시티라이딩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잠수교에서 만나서 남산 올라갔다가 북악 올라갔다 돌아오면 거의 4시간이에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잘 따르는 형이자 자전거 선배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이 말하길, 야, 다운힐에서 빨라지고 싶으면 말이야, 계속 그 코스를 반복해서 타면서 같은 코너에서 조금씩 더 누워보는 거야. 그럼 이게 되네? 한다고. 그러면 다음번엔 또 더 누워보는 거지. 그렇게 계속 조금씩 각도를 더 눕히면서 이게 되네? 이게 되네? 하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가 마찰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순간이 온다고. 그럼 그때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직전까지만 누우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물론 실제로 모든 코너에서 넘어질 때까지 누워봤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랬으면 이 형은 아마 몸이 남아나질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아득히 보통의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넘어지면 안 아픈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넘어지면 다 아픕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넘어지면 다 피가 나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건 아는 거라는 거죠. 이미 여러 번 넘어져 봤고 어차피 다 버틸만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고, 이런 지금은 아프겠지만 금방 내가 회복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달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두려움이 만들어낸 한계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뭘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심심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 이걸 들으면 뭔가 나도 주말마다 자전거 타는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바닥에 발이 닿을 새가 없을 정도예요. 학생이라면 등하교를, 직장인이라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건 기본이고요. 집 앞 마트를 갈 때도, 심부름을 갈 때도, 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저 세 발짝 이상만 걸을 것 같으면 그냥 자전거를 꺼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친구와 한번 저녁에 러닝 약속을 잡았던 날이 있는데, 그날 그 친구는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간 조율을 좀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혼자서 서울 외곽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저녁에 러닝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타도 괜찮냐? 물었더니
뭐 힘들어야지 뭐. 나도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심심해서 안 되겠고 그래서 그냥 자전거 끌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거의 7, 80km를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또 저녁에 저랑 만나기로 한 지점까지 또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굉장하죠?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라는 게 사실 자동차와는 좀 많이 달라서 그날의 컨디션이나 최근의 유연성 같은 좀 신체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자전거를 타주게 되면 그 기복이 어느 정도 하한선이라는 게 생기고 평균이라는 게 생겨서 어지간해서는 그 언저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결국 꾸준히 기복 없이 자주 타는 사람들이 이 성장의 달콤함이라는 그 맛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더 달달한 맛을 많이 본 사람이 자전거가 더 재밌게 되니까 그렇게 자전거 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잘 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번째는 지나가는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옆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요. 어느 카페를 들어갔는데 자전거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그 자전거나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유독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느 브랜드를 타고 있는지, 전 모델은 몇 년식인지, 이 사람이 휠은 어떤 걸 장착하고 있는지, 의류나 헬멧은 어느 브랜드의 어떤 색깔을 입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 정도를 입었으면 저 사람의 구력이 이 정도 되겠다. 혼자서 좀 예측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하거나 혹은 옆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은 뭐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자전거 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뭔가 그 사람만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페달링 할 때 상체가 좀 많이 흔들리네? 저 사람은 타이어 공기압이 좀 적어 보이지 않나? 오늘 좀 바닥이 젖어서 일부러 뺐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개선하면 좋을 점들 혹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보일 거예요. 물론 당연히 동호인분들 중에는 잘 타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자기만의 빈틈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타고 있나 생각도 좀 해보고 나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자전거를 주로 타는지 어느 브랜드를 주로 타는지 모종의 시장 조사 같은 걸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자세나 나에게 잘 맞는 자전거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자전거를 만나야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빠르게 탈 수 있고 혹시나 대회에 출전하셨다면 내 주력 구간이 나왔을 때 상대방들을 최대한 많이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어떤 무기가 잘 맞는지 항상 연구하고 연마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잘 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특징은 지금 타는 걸로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항상 스스로에게 나 더 잘 탈 수 있었지 않았나? 아까 좀 더 밟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멈췄지? 좀만 더 빠른 그룹에 부탁할 수 있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의 자기 실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전거라는 게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다리는 계속해서 힘들다고 이러면 너 다친다고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근육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데도 다시 한번 페달을 굴리는 이 정신력 결국 그 끈기와 근성이 내일 우리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진짜 많은 코스들을 타봤고 그 중에는 이탈리아 북부 산간 지역의 돌로미티 같은 바라보기만 해도 압도되는 곳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남산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코스를 완주해낼 수가 없어요. 남산의 난이도와 돌로미티의 난이도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더 긴 코스, 더 높은 산을 오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늘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호흡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스스로의 한계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제가 언급한 이 특징들 중에 해당되는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주관적인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결국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잖아요. 나한테도 그런 소질이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다치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음이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더라도 매몰차게 뜯어내시고 헬멧을 쓰시길 바래요. 그리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을 때, 이 문구를 꼭 되새겨 보시길 바래요. 자전거는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더욱 빨라질 뿐이에요.